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게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하도 뭐라 해서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갖고 계신 것처럼 목차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공 1번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자료 같은 거, 직강 선생님들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보고 싶으시면 평가원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매년 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뭐 따로 들어가셔서 보실 일은 없고요.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저랑 같이 이제 하시는 거는 임용이랑 관련된 거는 다 저랑 같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해가지고 오시면 수업 실현 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차만 붙어갖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선생님께서 붙어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업할 땐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까지 해서 선생님들 다 끝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1차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커서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올해 일간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월, 3월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 원래는 3월인데 그러게요. 여기 저희 기본 이론반 3월까지 하시고, 선생님들 올해는 제가 올해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 유형이 바뀌잖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1월, 3월 하시고 2월, 3월 해서 선생님들을 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2월, 3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 심화라고 해서 그냥 단답형 바로, 그러니까 올해 저랑 1월 달에 하시고 1월 달에 이제 한 2주 정도만 저랑 이렇게 이론반 하시고 그 뒤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선생님들이랑 그 단답형 대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월, 3월까지는 선생님들이 단답형 쓰는 거는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는 무조건 계속 반복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2월, 3월까지 해서 저랑 기본은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번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독해를 정말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독해에서 점수가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독해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못했었는데, 올해는 독해반을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JLPT나 뭐 이런 쪽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문제로 해서 독해반 같이 해서 4, 6월까지 해서 기출분석 들어가고, 그래서 4, 5, 6 기출분석은 기본적으로 한 3달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4달 했었고 작년에는 3달 했었었는데 올해도 3달로 해서 끝내시고, 그 다음에 7, 8월에 이때 이제 키워드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키워드를 좀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제 키워드를 좀 빨리 했었어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올해 초수가 많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중 문제 풀이 7, 8월 하시고 키워드, 올해는 키워드를 좀 빨리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 올해 하신 거랑 다 같이 합쳐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모고 9, 10월 하고 이제 최종 모고 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 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2차 대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제 발표 나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거의 1년, 제가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을 할 때 발표 나기 전에 했거든요. 근데 1차가 그러니까 발표 전에 이제 했는데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당락이 엇갈려가지고 서로 민망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발표 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그냥 학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학원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제가 따로 선생님들 따로 만나가지고 그냥 12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어떤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랑 요 커리큘럼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같은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생소한 부분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 쪽에서, 그러니까 초수가 많이 붙었었던 이유가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맨날 봤었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제가 찝어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많이 쓰셔가지고 이번에 근데 초수는 항상 작년에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공부하셨던 한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 수업을 하는 이유도 선생님들 조금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이런 걸 알려드려도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서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 이 정도는 해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월, 3월까지 는 내가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한자, 내가 그냥 툭 쳐도 나올 수 있게 한자 쓸 수 있게 내가 정말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라인은 1, 3월에 다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1월, 3월 안에 내가 기본 라인은 다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들어가게 되면 기출 분석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흐름을 타는지 아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근데 우선은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당장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딱 그렇게만 하세요. 어차피 저랑 같이 가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요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3월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튼튼 이론반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학의 이해가 이번에 책이 작년에 엄청 두꺼웠잖아요. 제가 책이 한 두세 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베스트 에듀인가요? 거기서 나온 게 되게 두꺼운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전에는 얇게 나왔었지만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아마 200페이지 해서 아마 2권짜리로 해서 한 500페이지 정도로 해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 대신 그거는 무조건 외우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6월 해서 이제 대비 심화반 해서 6월까지 기출 분석 끝내시고 8, 10월 그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시험은 전공 시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랑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논술 쪽에서 논술이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도 쉽기는 하지만 좀 애매하셨었잖아요. 좀 어려우셨었죠. 논술 못 쓰고 나온 사람들이 거의 올해 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몰랐다고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이제 빠지고 선생님들 이제 기평, 서술형, 기평 서술형 요렇게 해서 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희 쓸 거는 쓰고 어느 정도는 일본어 쓰는 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입형이 8문제에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보다는 뭐 어렵고 적고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선생님들 어느 정도 요령을 배우시면 서술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들어진 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논술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논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입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 읽으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부터 할 때 그때 이제 기출 분석하면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런 부분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건 뭐냐? 내가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1월, 3월 안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 3월 달 안에는 그러니까 기입형 같은 경우에 그냥 단답형이에요. 그래서 뚝 치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019년도 올해 문제가 이런 게 단답형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와요. 한 문제씩.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외우시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선생님들 하세요라고 말씀도 안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은 언제까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선생님?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된 다음부터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정 연수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차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도 무조건 교육과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냥 읽으세요. 아, 내가 교육과정을 할 때 이런 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선생님들 화장실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래서 일본어로 된 거를 뭐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라면 그냥 한글로 된 걸로 먼저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지? 그게 선생님들 머리에 빠삭하게 들어가 있으면 2차 때 수업 실현할 때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1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과정 외우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그냥 읽으세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A, B 하나 고르고 장면 표현에 따라서 가나가로 5글자 써라, 고쳐서 써라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는 그냥 A는 뭐, B는 뭐 이렇게 그래서 B는 사요나라, 오다이지니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이에요. 얘는 쓰셨으면 틀렸겠죠.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를 조금 돌리셨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과정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올해 시험 문제가 요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세 종류 자음이 언제 들어왔는지 빠른 순서대로 쓰고 행에 음을 적어라, 자음을 적어라 라고 말했었잖아요. 선생님들 이거는 기입형 같아요? 아니면 서술형 같아요? 서술형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기입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올해 지금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하실 1월부터 3월까지 하실 단답형 있잖아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 놓으셨으면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재에 없는 그러니까 어학책 교재에 없는 책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기입형이나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 막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한 8월 달에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 그냥 기출 분석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적고 중요한 거는 붙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신 지금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7, 8월에 온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저 아팠어요, 뭐 바빴어요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꼭 거기까지는 해오셔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1학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학기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오늘 여기까지 해오세요라고 말씀드린 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정말 중요하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면접, 작성, 그다음에 수업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올해가 지금 경기도 선생님들이 지금 올해 경기도가 한 10몇 년 만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규가 처음 온다고 경기도 선생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신규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토의라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이제 선생님들도 바뀌게 될 거예요. 다른 도도. 근데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일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2차 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면접이랑 지도안이랑 수업평가 이거는 도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2차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은 꼭 챙겨놓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저랑 하시게 될 때 교육과정은 여기 말고 제가 특강으로 선생님들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은 특강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험 과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학, 선생님들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교육학에서 선생님들 이번에 교육학 때문에 과락되신 분들 많은 거 아세요? 일본어는 42점인데 교육학이 과락이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2차 하신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들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12점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내가 12점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교육학 때문에 과락돼가지고 떨어지면 정말 이건 정말 안 울 수밖에 없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교육학 같은 경우에 잘 챙겨 놓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2차는 이제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공 A, B가 되어 있는데 어학이랑 교육이랑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교과 내용 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 내용 학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어학이랑 문학이랑 문화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25, 35가 뭐냐면 교육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전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었던 교육과정. 그쵸? 교육과정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아시는 외국어 교수법, 제2언어 연구 뭐 이런 아이들이 다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해에 따라서 또 다른데 작년 올해는 한 3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년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몇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아마 한 25% 정도로 범위를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많게 나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10% 차이인데 35%가 나오면 아 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5% 하면 아 별로 안 나오네 공부하지 말까 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 지도안, 수업 실현이 있는데 한 문제 한 문제씩 되어 있고 심층 면접은 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 말하는 거 잘 그냥 평소 때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교수가 돼서 이제 가더라도 저는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아마 5년 동안 편집위원회 못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시면 장학사 선생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니가 아니라 거기 갔다 오시면 한꺼번에 돈을 확 주신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장학사 되시면 제 주위에 장학사 되셔가지고 편하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 1차나 이제 거의 나한테 가산점 받는 거 그런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과목은 일본어로 되어 있고 당연히 다 하셨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검정시험이에요. 다 따놓으셨나요? 안 따놓으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선생님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작년에 많이 아팠잖아요. 올해 잘했잖아요. 그래서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요거 꼭 따놓으세요. 어떤 선생님 저랑 10월 달까지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책 사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저 시험 못 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거 꼭 챙겨 놓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사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나오 있는 것처럼 서답형, 시험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이게 올해 거거든요. 선생님들 여태까지 일본 시험이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점수가 낮은 적이 없어요. 올해가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겁을 많이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나간 거고 내년에 선생님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고득점으로 올라가시면 선생님들 차석이나 추석은 그러니까 수석이나 차석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빨리빨리 나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내가 고득점 맞아서 내가 발령 빨리 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수석 차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거의 10몇 점씩 내려갔죠. 작년 대전이 대단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 그분들이 이제 다 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본어가 한 3년 동안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장 선생님들이 이제 좀 손을 놓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장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붙으실 분들은 다 붙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장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었어도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오래 하신 거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렇게 깊고 파신 분들을 왜냐면 시험이 계속 있으면 그냥 슬렁슬렁해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렸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막 보세요. 2명, 3명, 7명 이렇게 됐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작년에 계속 10년 내내 그거를 손을 놓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올해는 조금 바짝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년 시험이 지금 2014 16, 17, 18 계속 3년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예 없을 거란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는 정말 마음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는 막 그 교수님 문제 내신 분도 엄청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독해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하면서 지금 바로 하실 수 없으니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 달에 하실 거는 내가 마음 붙잡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올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 올해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수가 확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올해 처음 공부하시거나 2년 뭐 이렇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 보시면 이때가 이제 선생님들 3년 있다가 나왔었던 점수대예요. 그래서 작년이 그러니까 이때 시험 문제가 이때 이제 점수가 낮았다가 이때도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있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이 점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때 공부하고 이제 장 선생님들이 3년 낮다가 이제 그때 공부해서 이제 점수가 싹 내려갔다가 곧 이제 2017년도에 공부해서 이제 작년이 시험 점수가 올라갔다가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그렇게 돼서 그 선생님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도 여기 보세요. 옛날에 서울 9명 뽑는데 몇 명 보이세요? 239명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어 시장이 아예
지금 이제 확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넓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차피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여기랑 여기에다가 한 플러스 한 80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명이 나랑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등 안에서 내가 한 10등 안에 들면 그러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회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티오가 안 나가지고 아예 딴 데로 가셨었던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부 영역이 되어 있는데 과정, 그 다음에 언어, 교수법, 교수방법, 평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과정은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생각보다 근대가 별로 안 나왔죠. 근대 교수님이 안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느 교수님이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니 우리는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 황당했었는데 올해는 문제가 괜찮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학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음성과 음운으로 되어 있고 어휘, 그다음에 문자 표기, 문법, 통사론, 그다음에 경어 표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기출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출분석은 3월 달이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본 그 베이스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분석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분석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반 일본어 비중이 자꾸 넓어져요. 그게 뭐냐면 독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독해력이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키워드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뭐가 키워드였었죠, 선생님? 말하고 듣는 거였는데 지금은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의 대두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독해를 하거나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필평가랑 너무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반 일본어는 조금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그 1000페이지짜리 그렇게요. 1500페이지짜리 거기에는 제가 거기다 다 넣어드렸는데 올해는 그걸 다 뺐어요. 선생님들 차라리 그냥 그거를 제가 선생님들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북처럼 해가지고 그냥 학원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접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선은 지금은 1월달, 3월달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뭐 관용고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고 뭐 유희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고 한데 우선은 지금 이제 3월달에 일반 일본어 그러니까 3월달까지 하는 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천성인어. 천성인어 제가 올려드리죠. 요즘에는 제가 2차 시험 때문에 못 올려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무조건 지금부터 하시면 선생님들 아마 11월 달까지 할 때 눈에 확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실 때 지금은 1월부터 3월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천성인어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번역하세요. 무조건 번역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선생님들 하셔도 거기에 있는 것만 한자 싹 외우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2차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간격에 저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천성인을 올려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보고 계세요. 왜 안 올려줘? 그거 올려줄 때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래서 그 이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성인어를 공부를 할 때 할 게 뭐냐면 무조건 세 줄로 요약.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한자. 그래서 선생님들 노트 만드세요. 선생님도 옛날에 단어장 같은 거 많이 만드셨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1월부터 3월까지 그거 하시고 선생님들 그거 요약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독해 실력이 정말 팍팍 늘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독해반 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독해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원서 같은 거 그런 거 제공해주고 그런 거는 거기에서 볼 수 있지만 천성인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독해반 하면서 또 하긴 하겠지만 저랑 같이 하는 거랑 나 혼자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선생님. 그래서 무조건 1월부터 3월까지는 천성인어 하고 그다음에 한자 올려드리면 한자도 꼭 하고 한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미리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조건 하나 천성인어 하나 한자 하나 이렇게 해서 3월까지는 무조건 내가 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 미리 오셔서 저희가 11시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이따가 이제 직강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선생님들 수업 전에 자료를 먼저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거를 일주일 내내 한 거를 쫙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스스로 이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내가 일반 일본어는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한다면 선생님들 관용구나 사자성어 같은 경우 예전에 한 2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시면 더 이쁘겠지만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머리 하시고 독해 방법 이다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선생님들 천성인어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천성인어 슬렁슬렁 읽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천성인어 딱 하나만 봐요. 그래서 많이 볼 생각하지 말고 천성인어 딱 하는데 내가 이거를 번역가가 돼서 내가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직강 선생님이나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카페를 하나 따로 만들게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려서 틀린 거 고쳐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어쨌든 천성인어 이따가 이제 이거 잠깐 끊고서 직강 선생님들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선생님들한테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저도 일주일 내내 이제 선생님들 하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쪽지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됐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무작정 읽지 말고 선생님들 세이독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독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책은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뭐예요, 선생님? 한 권을 10번 보는 게 나아요.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 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제가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단답형 문제풀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얘랑 똑같은 애를 1번으로 바꿔놓은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야지 그거를 내가 무조건 2월, 3월 안에 나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4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게 되면 기출은 꼭 문제 풀어갖고 오고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20분 동안 단어를 외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16일 동안 반복하자 이게 같은 단어 이게 뭔 소리냐면 선생님 A를 외웠어요. 그 다음에 B를 외웠어요. A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얘를 외웠어요. 응? 그러면 그 두 번째 날은 얘부터 다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3일째도 얘부터 여기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D 이렇게 들어가요. 4,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얘가 끊어지고 3번씩 반복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0일째 되는 날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쫙 한번 훑어요. 근데 우리는 그 텀을 어떻게 잡냐면 우리는 7일 텀으로 담을게요. 왜냐하면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7일마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7일 텀으로 선생님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 제가
선생님들 쪽지 시험 나눠드리고 하면 선생님들은 그거 틀어서 틀린 거는 선생님 다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자는 그리고 한자 획순 쓰는 거 정말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선생님들 중에 나는 채점할 때 맞았는데 점수가 많이 날아간 선생님들은 아마 한자 써서 한자에서 획순 많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하는 것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오셨으니까 제가 2차만 끝내놓고 선생님들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소 시간. 예, 시간은 선생님들이 우선은 1월부터 3월까지 나한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은 꼭 정하세요. 차라리 하루에 선생님 1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좋겠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한 5시간, 3시간, 선생님, 저는 임용 강의만 하면 거의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준비하고 막 거의 저 지금 며칠을 밤을 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도 계속 받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뭘 할 때는 조금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에 보시면 일본어를 매일 써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천성인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세 줄로 정리하시면 이거는 끝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깐만 옷 좀 벗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너무 덥다. 선생님 저만 더운가요? 되게 너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게 너무 더워서 그러게요. 진짜 막 교실도 큰 거 주고 고맙네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고급 지문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번, 11번, 12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하려면 나는 여기에다가 조금 작문 잘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번역해놨잖아요. 텐세진고 그거를 다시 일본어로 바꾸는 연습하면 그러면 작문 연습 거기서 다 돼요.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 텐세진고 맨 처음에 하면 한 오래 걸리는 선생님들은 1시간도 더 걸려요. 어떤 선생님들은 2시간도 걸려요. 텐세진고 할 때 막 단어 찾고 막 이런데 너무 막 맨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내가 일본어 실력이 너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뭐냐면 1월부터 3월까지는 텐세진고하고 한자하고 그 다음에 텐세진고를 하되 텐세진고를 정독하고 그거를 정독해서 번역을 해서 세 줄로 만든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일본어로 선생님들이 해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바꿔서 그거를 다시 바꾸시면 그러면 한 3줄 정도는 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맨 마지막 줄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본 어학은 일본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80점이었으면 그 배분이 한 30점 정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많이 나오면 3문제. 그래서 아마 12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버리시면 안 돼요. 문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문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요.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난이도가 쉽지가 않다고 선생님들이 되게 말씀하시고 문학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외우는 거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문학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실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책 이름, 그다음에 작가 이름.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할 때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이런 거는 선생님들 그냥 자꾸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바짝 외워놔야지 나중에 안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3월달 끝나고 시험 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단답형은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학 시험 대비 전략 되어 있는데 뭐 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작가, 작품, 문학 4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학 4조는 뭐냐면 얘가 자연주의냐 반자연주의냐 그거예요. 시대 배경은 뭐예요? 시대가 에도냐, 맨 처음에 나라냐, 헤이안이냐, 가마쿠라냐.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로마치 남북조. 그 다음에 아지치 모모야마. 그 다음에 에도. 그쵸? 그 다음에 메이지. 이렇게. 그게 시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학에서 외울 거는 기본적으로 얘네 4개예요. 요거 4개. 별표 쳐놓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문학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하는데, 원문은 같이, 그 독해반 하면서 같이 넘어가시면 되는데, 우선 3월달까지는 무조건 나는 작가, 작품, 시대 배경, 문화사조 이거는 꼭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단답형에 나오면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서술형에서도 보셨었죠. 단답형스러운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 요거 바짝 하세요라고 할 때 바짝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찾아 훈련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는 작가, 작품, 문해사조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출분석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어려우셨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논술형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입형 같은 단답형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논술형이 빠졌기 때문에 논술형스러운 서술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쓰시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같이 그런 부분은 같이 천천히 넘어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전략, 기입형, 서술형, 여기 논술형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 논술형은 논술 서술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논술형이 빠지면서 논술형스러운 서술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본 어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어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기 의문론 오늘 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 거의 한 주에 하나씩, 한 과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씩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음성화 끝나고 다음 주에 어휘론 끝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아까 제가 일본 언어학에서 하실 거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이제 진도 나가게 될 건데, 음성학이 딱 끝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한자로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걔는 무조건 다 한자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한자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어차피 2월 달에 다시 한번 훑을 거예요. 그때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주, 2주 하고 그 다음에 D, 4주 차에 그때 이때 다시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때 하고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 음성학하고 어휘론 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 이번 주에 여기까지 음성학은 완전히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워도 다음 주에 또 틀려요. 틀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도 이때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외우려면 단어가 아니라서 힘들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음성학은 천천히 읽으세요. 교재를 쭉 읽으세요. 그리고 B를, 어휘로를 완전히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리고 C가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C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때도 요 주에는 얘를 완벽하게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이제 4주차에 이제 단답형이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얘랑 합쳐서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나, 둘, 세 번 읽었었던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장기 기억처럼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얘는 첫 번째 보고 그다음에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너무 양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 못해요. 얘는. 그러니까 이 주에 배운 거는 내가 완전히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들 노트 같은 경우에는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돼요. 그거는 선생님들 자유시긴 한데 노트 안 만들고 붙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노트를 안 만들어서 뭐 안 붙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 자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론, 그 다음에 품사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 저 교재 어느 거 봐야 돼요? 여쭤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올려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저랑 다 하신 부분이에요. 제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할 때 제가 선생님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들 이 내용은 한 권의 책에만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체크해 놓고 걔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책을 다 보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딱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하도 어떤 책 봐야 되냐고 하도 많이 여쭤보셔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가 옛날에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한 10년, 15년.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 시험 문제 바뀌고 난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가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졸업생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 정말 좋아요. 이게 이제 W대 학교 사범대학교인데 학교에서 해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범대가 건대가 없어지려다가 지금 건대가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건대,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인천대, 그 다음에 원광대 이렇게 이제 지방 쪽으로 가면 원광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사범대가 있는 데는 사범대에서 해주는 것만 하셔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사대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사대더라도 비사대 안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그게 일반 언어학이에요. 일반 일본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를 열심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 작년에 이제 초수 8월 달에서 붙었던 학교에서 또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쪽 학교는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임용이 굉장히 중요한 범위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는 사범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지금 졸업이 안 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하셨던 거,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일반대 대학원 선생님들이 오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가 교육대학원 쪽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주 버리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서 뭐 이렇게 안 해준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우선은 만약에 내가 다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 하는 것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졸업도 다 했고 나는 그랬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예요. 선생님들이 하실 거.
적어도 2년 계획은 세워라 라고 말을 해요. 임용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한 2년은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 선생님들 그냥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길게 되면 이렇게 정말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많이 움츠려 들으시고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럴 게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선생님 중에 10년, 그러니까 저희과 말고 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56세 선생님이 붙으셨대요. 56세.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공부를 하셨었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 되고셨던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시간을 건드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하실 때 바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붙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선생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붙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1년 단위, 반개월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직강 선생님들 지금 오셨잖아요.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돈 잘 벌어서? 그러면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이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너무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꼭 생각을 하시고 그게 있어야지, 그 빛이 있어야지 눈이 반짝반짝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틀어서 내가 했으니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2차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꼭 생각하시고 그게 딱 정립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천성인호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저랑 공부하실 이 많은 양이 그렇게 이렇게 그 짐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선생님들 지금 아마 이제 현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거의 1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간두시거든요. 정말 많이 간두세요. 특히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간뒀었대요. 근데 선생님들 그런 거를 버티려면 선생님들이 정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딱 서면 그 안에 30명 아이들이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선생님. 정말 욕하고서, 특히나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정말 건드리니까 북한에서 못 내려온대잖아요. 정말 애들이 성격이 너무 그래서. 고3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3 엄마들이 그런대잖아요. 내가 왜 고3 엄마가 됐는데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줬다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은 데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왜 선생님이 되는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애들이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언니 저 지금 맨날 수업 이제 1년 끝나면 이꾸라 데스 까쁘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용 공부할 때가 제가 언니 제일 공부 잘했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공부했었던 게 남아 있어서 선생님들 할 게 되게 많아요. 수능 출제도 나갈 수 있고 EBS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게 그게 정말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막 시험만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선생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힘듦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학원 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거 항상
선생님들 정말 지금 요 선생님들이 딱 요 길래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내서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선생님들이 지금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왜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시간 절대로 낭비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명상하면서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꼭 하시고 막판에 선생님들 그 지금 이찬 선생님 중에 그 1차 발표 나자마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뭐죠? 그 선생님 뭐지? 대상포진 걸리신 선생님 계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력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가볍게 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뭐 지금은 어차피 방학이니까 한다면 우리 생활 패턴을 거의 비슷하게 하세요. 우리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9시부터 2시 20분까지 무조건 공부 이렇게 해서 생활 패턴을 꼭 정리하시고 점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지금 이거는 너무 이르긴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어쨌든 시간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무조건 9시부터 내가 12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누워서 하지 마시고 내가 10시부터 1시까지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9시부터 12시까지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자신감 갖고 아마 하시게 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자신감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